자,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네. 거기 1페이지 맨 위쪽에 이제 맨 위쪽에 왼쪽이에요, 왼쪽. 여기 왼쪽부터 잘 따라와야 돼. 네. 근데 다른 데 보고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 거기 1페이지 맨 왼쪽에 왜 가면 거기 토지 이용 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부터 나올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네. 자,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은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만 지정하고? 항상 권역을 지정할 때 심의 거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심의는 안 썼어요.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면, 그럼 제일 먼저 수립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측량, 의뢰 하겠죠? 공청회 할 때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무슨 내용을 언제까지 합니다. 라고 공고 때려놓고 그때 와서 의견 제시했는데 타당하면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 수리권자가 제일 중요한데 같은 도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짜고? 시장, 군수가. 시도에 걸쳐면 국장이 지정해 줬겠죠.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그럼 각각 오른쪽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시도의사는 누구 승인이? 국장. 근데 그걸 3년 안에 승인 청을 안 했다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밑에 3번에 누가 직접?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짜는데 요청하면 시장 군수는 누구랑 짤 수도 있고 도지사, 시도의사는 윗사람이 누구랑? 국장. 동시에 같이 짤 수도 있다.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다 나와라 해가지고 누가? 국장.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혼자 짤 수도 있어요. 그럼 도지사가 짤 때는 본인이 승인권자였잖아.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1번, 2번에 둘이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데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국장 도지사가 야 일정 기간 동안 협의해라 라고 권고해요.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직접 조정한다. 그리고 이제 승인권자가 할 일은 협의하고 뭐예요? 심의. 심의 거친 후에 승인이 되면 왼쪽으로 동그라미 1번에 뭐 한대? 송부. 송부해야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연락? 30일. 행정계획에서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며칠로 돼 있다? 30일. 정비법에 가면 여기 정비법에 아까 정비계획 기본계획 짤 때 지방의 의견 제시만 60일로 돼 있어요. 걔 빼고는 다 30일 찍으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다 뭐야? 의견 제시는 며칠? 30일. 근데 거기 밑에 가시면 오른쪽 가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 네모 그 분홍 색깔로 해놓은 것들이 테마라.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똑같은데 수리권자만 다른 이유가 수리권자가 여기 도시에서만 짜져요. 도시가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지? 언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데 그 수리권자가 짤 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기초조사 과정에서 추가됐어요. 예, 기초조사 할 때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토했다 그러는데 토지 적성 평가랑 제 취약성 분석 써 있죠. 그 밑에 왼쪽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얘는 추가된 거고 공청회 똑같고 지방에 똑같은데 수리권자가 언니 누구만 짜는 거예요? 특광, 특,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 네모해놨죠. 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승인청하는 거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뭐 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걔는 아무리 찾아도 국토부 장관이 안 나와요. 기본계획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말도 안 나오겠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국가나 중앙이나 뭐 국장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무조건 100% 틀린 지문이에요. 예. 그리고 특징이 네모 길게 써놓은 거 비구속 계획이라 행정쟁송 대상이 안 되고 도시군관리계획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부딪히면 어느 게 좀 더 세죠? 광역이 더 세니까 얘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한 개의 도시에 20년 뒤에 미래상을 제시하다 보니까 도시 성격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럼 이제 다시 맨 왼쪽으로 내려오면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면 걔는 기초조사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현관편을 하세요. 3번에 환경성 검토라고 나왔죠. 기본계획에서는 토지 적성 평가랑 제 취약성 분석만 나왔는데 근데 그 환경성 검토는 어느 계획에서만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됩니다. 그리고 주민 공납, 공법에서 공납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기간을 주는데
정비 계획하고 요 관리 처분 계획만 30일로 돼 있어요. 그럼 날짜는 끝난 거야.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이방권자가 특광 특특 시군이 원칙이라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의견을 듣고 예외 국장 도사가 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협의하고 심의한 후에 결정할 때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였죠? 국장.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였지? 지구단위 계획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관련된 내용을 짜면 원래는 도지사한테 결정처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도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진하게 써놨을 거야.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그 시장군수가 결정 써놨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고시를 한 후에 송부에서 열람기간은 명분이 없는 게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 필요할 때마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없다. 그리고 고시가 되면 오른쪽에 뭐 그려야 되죠? 지형도면은 당연히 누가 그리냐로 거꾸로 갈 건데 봐봐요. 지형도면을 기초조사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겠네. 기초조사 누가 한 거죠? 이방권자가 이 세 가지 했었잖아. 그럼 이방권자가 곧 뭐 작성자예요? 지형도면 작성자예요. 그래서 지형도면은 네 글자로 누가 그래요? 이방권자, 특광, 특특, 시군, 예외국장, 도지사인데 지형도면 입안한 자가 가장 잘 알고 그려야 된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급수 제일 낮은 애가 시장군수죠. 그래서 윗사람인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정 내용하고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승인하고 그 다음에 지형되면 고시가 되는 거면 고시함으로 뭐가 발생해?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작성자는 누구? 이방권자. 일반 시장군수만 누구 승인? 도지사. 그 지적이 표시된 어디 위에다가 지형대 결정사항을 표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 하고 얘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올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밑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애 있죠. 얼굴 빨갛게 생긴 애. 공법은 다른 과목에 피해 주지 말아야 돼요. 얘를 누구한테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피해만 안 주면 성공해 공법은. 그리고 다시 맨 왼쪽으로 가시면은 왼쪽이래. 지형도면으로 가시면 중간에 타당성 검토라고 나올 거예요. 잘 찾고 있어요? 옆 사람이 못 찾으면 놔둬. 그냥 그러고 있으라고 그래. 왜 내 거 신경 써 지금. 타당성 검토는 입안했던 누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몇 년마다. 근데 우리 공법에서 5년마다 하는 계획들이 4개가 나와요.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주택법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나와요. 막상 보면 계획이 몇 개 안 돼요. 내가 볼게요. 잘 봐봐.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법의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현지계획, 그리고 도시공개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농지법에 농지이용계획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걔 빼고는 없어. 그리고 여기 나왔던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계획 몇 개 안 돼요. 막상 보니까 몇 개 안 되죠.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잖아. 되게 많은 것 같이 느낀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막상 하면 그 계획들 중에 몇 가지만, 4가지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거기 광역도시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광역도시계획이 답이 되거나 광역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다고 뻥치는 거예요. 우리 4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아 넘어갈 일이 없지. 그리고 바로 밑에 자 기반시설은 도시공개획 시설이 되면은 결정이 되는 순간 여기 부분은 여기 결정이 딱 되는 순간 무슨 시설 부지가 되는 거고 도시공개획 시설 부지는 개발행위 금지됐죠. 개발행위 금지가 되는데 건축금지 시켜놨는데 몇 년간 안 했네? 그걸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획 시설 부지에서 결정이 되고 몇 년간 안 하시면 지목이 뭐인? 대인 토지 소유자가 너 내 땅 사줘라 라고 매수 청구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도로 설치하려고 한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죠. 설치하려고 한 사람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짠 사람이잖아. 짠 사람의 원칙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잖아. 그래서 매수 청구자는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시행자를 정해놨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해버렸다 마지막에 20년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공법에서 실효가 총 10개 나와요. 10개. 도시개발법에서 5개, 정비법, 국토개법에서 5개 나오는데 한번 내가 숫자만 한번 써줄게. 장기 미집행 몇 년이었지 아까?
10년? 10년 있었지, 10년? 그리고 요거,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나서 계획 짜는 거 몇 년 주라고 그랬죠? 3년 내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어? 위반 못해요? 위반 못하니까 위반해달라고 제안. 그럼 제안을 했는데 제안하는 게 기, 지, 산, 지 네 가지인데 여기 지가 뭐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해서 결정이 됐어. 그러면 지정되고 나서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를 안 했다.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요거 지구단위계획 계획 짜는 거는 몇 년? 제한돼서 착수하는 건 도시공개 시설은 몇 년? 20년. 20년이에요? 20년에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개발행위 파트 가면 여기 쭉 가볼게요. 이 개발행위 파트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허가권자가 문제가 생긴 적이 두 군데가 나타났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글씨가 좀 작게 써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판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끝 집에 갈 때쯤 되면 여기 빈칸 하나도 없을걸? 이게 학원이 좀 작아서 이런 거지. 옛날에는 저 끝에서 여기까지 다 왔었어요.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에다 써야 돼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도 제가 낭낭하게 얘기할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요거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얘는 계획을 짜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짜야 돼. 근데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몇 년? 1년 내에 짜야 되는데 1년 내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공법은 실효가 다 무슨 날? 다음날이야. 근데 여기 개발법에서 5개가 또 나오는데 개발구역을 이렇게 해서 지정했는데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짰는데 지정되는 순간 이거 농림지역이었어. 만약에 개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용도지역 뭐로 바꿔야 돼?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당해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난개발 막기 위해서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몇 년에 짜야 되는데? 그럼 개발계획이 못 넣으니까 어느 계획에 들어있어요? 실시계획에.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시청 몇 년 내 해야 되는데? 3년. 3년 내 인가시청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수용방식은 공사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환지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보는 게 3개였는데 짧게 많은 지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는 거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시청 하는 거 3년. 근데 이게 330만 이상이면 몇 년으로 바뀌어요? 5년. 그 날에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해서 실효규정 이게 전부예요. 없어. 그럼 이제 드러났잖아. 분명히 오늘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시간 날 때 다시 보시면 그래도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더 잘 들어올 거야. 눈만 뜨고 있어. 눈만 뜨고 있어. 그럼 그 밑으로 가시면 계획으로 결정이 다 저렇게 다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개발행위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밑에 토지 이용 파트로 갈 겁니다. 자, 왼쪽에 절반 들어가면 개발행위라고 나오죠. 개발행위 대상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5가지인데 이 개발행위를 하려면 내가 하는 이 개발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배치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또 거꾸로 하는 거야. 도시군관리 위반했던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군수한테 가야지. 그래서 건축하고 공작물 포함하고 이번에 거기 물건 쌓고 옆에서 우리나라는 녹관자에서만 1월 이상 쌀 때 받는 거지 주상공은 개발할 땅이라 물건 쌓는 게 1이라 빠졌고 그리고 관농자 중에 농림지역은 볕단 집단 쌓는 게 1이에요. 그래서 농림지역 빠져서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1월. 형질 변경은 농사를 굳이 짓겠다고 형질 바꾸는 애까지는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목적이 뭐일 때? 경작. 경작은 뭐 한다? 제외.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토속 채취할 때 받는 거예요. 이 절토하는 바람에 흙이 남는 거를 토속 채취할 때는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 분할할 때 주민 60, 상공, 녹 미만으로 분할할 때 건물이 있으면 건축법에서는 못하게 하고 건물이 없을 때는 여기서 토지 분할 허가 받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에서 허가 받는데 야 이거는 경미한데 무슨 허가를 받냐 해서 예외를 빼놨어요. 허가 뭐라고 하죠? 예외. 재난 응급복구 하는데 쓰나미 왔는데 언제 허가 받냐? 일단 하시고 몇 월 내 신고? 그래, 증축, 개축, 재축할 때는 규모를 정해놨어. 85제곱미터 이하. 경미한 기준을 잡을 때 면적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이거는 조금 경미한 거, 이거는 경미하지 않은 거를 기준 잡을 때 면적은 다 얼마로? 25.
부피하고 무게 높이는 50 잡아놨어요. 그래서 면적이라는 표현 나오면 25, 나머지는 그게 이제 도시지역 내, 뭐뭐 내면 두 글자 25, 50이에요. 근데 외로 나가면 10배 완화해서 250, 500으로 기준을 잡겠다. 단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을 때는 지목이 안 바뀌어. 250이 아니라 얼마까지? 660까지 허가 없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토지 분할하는 목적이 사공행도 이상. 사도 개설 허가받아 분할할 때 공공용지로 분할할 때 무슨 허가냐? 행정재산 용도 폐지돼서 분할하는데 무슨 허가냐? 도시공객 시설로 결정이 돼서 분할할 때 대지 분할 면적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미만일 때 받되 이상은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거기 중간에 그림 있죠. 야, 이거 지워도 될까 이거? 아씨 지우기 아까운데. 어차피 기억 안 나는 건 똑같아요. 지우나 안 지우나 똑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 그림에 중간에 건축하고 물건 사고 토토도 있죠. 이 순서 중에서 제가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내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걸 하려면 그 도시공간 위반했던 누구한테 가서 특강특도시험사한테 가서 허가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의 기준에 맞는지 봐야죠. 면적 적정성부터 여러 가지 요건 5가지를 보는데 2, 3, 4, 5는 잘 안 내요. 2, 3, 4, 5는 잘 안 내는 이유가 당연한 거야. 도시공관리계획이랑 성장관리 방안에 배치되지 말 것. 사업의 지장주지. 기반시설 용지 확보 적정해야 돼. 부적절해야 돼. 경관 좋아이로 해야 돼. 경관 해쳐야 돼요. 그러니까 2, 3, 4, 5는 틀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면적 갖고 덤비는 거야. 그래서 5천 미만까지 해라. 1만 미만까지 해라. 3만 미만까지 해라. 기준 잡아줬죠. 근데 많이 개발하면 안 되는 땅이 도관농자 중에서 자연환경이랑 녹지 중에 무슨 녹지? 그래서 걔네 둘은 5천까지만. 주상생자는 얼마까지? 1만. 공간농은 얼마까지? 3만. 요거 기준에 맞으면서 2, 3, 4, 5에 지장이 없으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처분 해주래요. 15일 안에. 근데 허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면적이 너무 크네 부피가. 그러면 심의 거쳐야 되는데 의협심이랬어요? 의심협이라고 그랬어요? 의견을 들을 때 네가 개발행위 하면 이 사업하는 시행자한테 지장 줄지 모르니까 시행자 내가 의견 들어보겠다.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시행자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다음 뭐야? 협. 네가 이 개발행위 하면서 다른 법사 인허가 받을 거 있으면 내가 의제하겠다. 행정기관장하고 뭐 하면? 협의하면 인허가 뭐 돼요? 의제.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이거나 부피가 3만 세제곱 이상이면 이거는 뭐 거쳐야 돼? 심의. 단 난개발 막으려고 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쟤는 심의 안 거쳐도 돼. 그래서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럼 답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답 얘기한 거야 나는. 그리고 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 너 허가하면 안 된다. 여기는 보전 목적이 좀 있어서 계획을 짜고 있어서 허가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 허가 뭐라고 했지? 자, 그래서 여기는 보전 목적이 너무 강한 청산리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집단 생육하고 있는데 공장 지면 안 되죠.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데 무슨 공장이냐. 우량농지니까 보존할 목적이 있어서 원칙은 몇 년 동안 못하게? 3년간 개발을 못하게 묶어요. 너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면 우리 못하게 하겠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여기 ING가 뭐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수립되어 있는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나중에 바뀌면 현재 농림지역인데 주거적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한대요. 농림지역일 때는 축사할 수 있죠. 축사할 수 있어요? 주거적일 때는 축사가 안 돼. 근데 농림지역일 때 미리 축사를 딱 정해놓는 거야. 정해놓고 주거로 바뀌었어. 이 주거지역 바뀌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축사 좀 어떻게 해결해 달래. 해결하는 방법은 돈 주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와서 얘가 알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축사 허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죠?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허가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계획을 짜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아까 묶이면 몇 년 안에 계획 짜랬죠?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계획 다 짜고 있는 지역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일단 허가를 못하게 묶어놓을 건데 계획 짜고 있는 건 추가로 몇 년 더? 2년. 그래서 얘는 원칙인 3년인데 3, 4, 5의 경우에는 1회 하나요. 몇 년은? 2년.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할 때
내가 허가해 주는 거 지금 다 좋은데 네가 이거 하면 내가 허가해 줄게 해서 조건 경우 있죠. 그래서 내가 허가를 해줄 건데 너를 국가가 아니라서 못 믿겠다. 못 믿을 때는 뭐 예치하게 하면 돼? 이행보증금 예치하는데 네가 기반인서 설치할래? 네가 설치하면 내가 허가해 줄 건데 설치 안 할지 모르니까 뭐 내놔? 이행보증금 내놔 해서 이행보증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불착으로 인해 인근토지 붕괴 우려가 있거나 발파, 토속 발파로 인해 낙성 면지가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때 위해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것 같을 때 비탈면에 뭐 하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 몇 프로? 20%. 현금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이 안 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보증서를 할 수 있고 사업이 다 끝났어요. 뭐 끝나면? 준공검사 끝나면 돌려줘야죠.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내가 반환할 거야. 그럼 반환할 때 그 이행보증 예치한 거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행보증금은 언제 반환해요? 그럼 언제?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할 때 이 기반인서 설치할 게 조건인데 건축하거나 형질 변경할 때는 조건이 되지만 물건 쌌는데 이게 기반인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 토지 분할은 선 긋는 거죠. 근데 무슨 도로가 필요해 이게. 그러니까 물건 적치나 분할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뭐 받으면 끝나는데? 준공검사 받으면 개발행위 끝된 거예요. 요게 사적 개발행위 파트고 바로 옆에 부동산 공법상 자주 출제되는 면적에서 일단은 1, 2, 3, 4, 5 5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건폐율부터 해서 용적률까지 써놨는데 건폐율 아까 5, 6, 6, 5, 7, 9, 8, 8, 7, 7, 7, 7 나머지는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용적률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4번 더해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1500에서 210 밴드죠. 200, 25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계획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만 100. 이 건폐율 용적률 다 한 거야.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된다. 기초 강의로 다시 해야 합니다. 다 이해되고 있는 거죠? 나 오늘 이거 처음 봤다.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개발행위 기준 면적 방금 했죠. 사적 개발행위는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까지 해주는데 이거보다 커지면 무슨 개발로? 도시개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주상생자는 1만 미만이 사적 개발행위인데 도시개발구역은 주상생자가 1만 이상이어야 돼. 얘가 커지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지역 같은 경우 얼마 미만인데? 일로 오면 3만 이상이어야지 가능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보존녹지는 개발 못한댔죠. 도시 바깥은 난개발이 될까봐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큰 개발이다, 작은 개발이다를 기준 잡을 때 30만을 잡았어요. 도시 바깥은 얼마 이상일 것?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해서 도시 바깥은 30만 이상일 것. 다만 거기가 기반시설이 좀 돼 있어.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얼마? 10만 이상이면 지정해 줄 수 있다 해서 작년엔 요게 나온 거죠. 작년에 요게 나온 거고 재작년에는 얘가 나온 거고 재작년에 얘가 나온 거고 개발의 허가는 2019년에 나왔고 얘는 매년 나왔고 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해오고 간다? 이거 총알 빼고 가는 거지. 총 쏴려고 하는데 안 나오고 가는 거야. 그럼 최소한 외우고 가야죠. 그 다음에 주미 63공 노 건물이 있을 때는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 단 건물이 없으면 사적 개발행위 파트 가서 사적 개발행위 파트에서 토지 분할 있죠. 토지 분할할 때 그 분할 면적 미만으로 할 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야.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도시 바깥에는 면적 요건이 나와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 할 때 도시지역 외에 있죠. 도시지역 외에서는 계획관리는 50% 이상이 계획관리를 차지하되 나머지는 보존관리, 생산관리여야 되는데 아파트 지려면 기반시설이 크게 들어와야 되죠. 아파트 연립 지려면 얼마 갖고 와? 30만. 아니면 기타는 3만 이상 갖고 와라. 근데 돈이 없어서 30만을 매입 못하면 각각이 얼마? 10만. 다도해서 30만. 전체 30만 이상이면서 각각 10만 이상이면 니네들은 내가 지정해 줄 수 있다 해서 면적 요건이에요. 얘는 잘 나오진 않는데 어렵게 낼 때. 틀이라고 하는 거 낼 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놈은 요 놈이고 두 번째 많이 나온 놈은 요 놈인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요. 얘 나오겠지. 제 말 있었어요? 작년에 얘하고 얘를 다 외웠지만 올해는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이제. 얘가 나올 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개가 숫자 관련돼서 면적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그 맨 밑으로 가시면 이제 장기 미집행 나올 거예요.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의 매수 청구제도 찾으셨어요? 자, 도시공객 시설 결정이 됐는데 장기 미집행 부지인데 지목이 뭐였다? 그 사람은 10년간 안 하면 관할 특광 특특시장소에게 매수 청구하죠. 그러면 몇 월 안에 통지하고 6월. 통지한 날로부터 2년에 매수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다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매수무자는 누구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 그리고 원래 현금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 그걸 도시공객 시설 채권이라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채권이 4번 나오는데 도시공객 시설 채권은 여기 장기 미집행 몇 년 동안 매수 청구했는데 안에서 매수 청구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이 도시개발법 가면 개발법에서는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 있어요.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의 토지 상환 채권 나오고 도시개발하려고 하고 하는데 도시공객 시설 사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나와요. 도시개발 채권. 주택법 가면 주택법에 가면 주택상환 사채라고 나와. 그래서 총 채권이 4개예요. 발행자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서 나중에 한 장짜리로 제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채권은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게 주택상환사채 제일 잘 나와요. 보시면 도시공개 시설 채권 하나 있고 해제 권고 제도라는 게 10년간 안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지면 보고를 해서 해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해제 권고 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하는 경우도 새로 신설이 됐다. 그 밑에 도시공개 시설 채권은 원칙이 현금을 줬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만 발행 가능하댔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I want you 채권 이랬죠. 원할 때. 그래서 부재부동산이랑 비업무용 용돈 얼마 주라고 그랬는데 3천만 원 현금 주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하겠다. 지자체가 발행하다 보니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청구 들어온 게 몇 년? 10년. 남은 게 10년. 10년 이내에서 상환하되 은행 이자율보다는 이상으로 평균 이상보다 주겠다. 그런데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안 해.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지. 예. 잘 봐요. 요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되면 이름 뭐로 바뀌고? 도시군 시설. 여기서는 개발행위 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이걸 결정해 놓고 몇 년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10년간 안 해서 매수 청구를 한 거잖아. 근데 매수 청구해서 제 땅 좀 매수 좀 해주세요 했더니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얘 지금 10년 참은 애한테 진짜 미안한 거예요? 조금 미안한 거예요? 진짜 미안한 거예요. 10년을 참았는데. 그러면 가서 건축물 말고 영구 건물 줘도 좋다. 대신에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니까 크게 짓지 말아라 해서 330이 나와요.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이랑 3층 이하의 근린생활인데 1종, 2종인데 단한도도 안 된댔죠. 그래서 1. 단독주택 얼마 이하? 3층 이하. 1종, 2종 운생 중에 단, 안, 노, 단은 안 돼요. 위락적인 요소 있어서. 그 다음에 3번에 공작물 이거 330.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의 지방의회 보고는 뭐냐면 자, 장기 미집행이라는 건 몇 년간 사업을 안 하면서 10년간 안 했어. 10년간 안 했거나 이 도로가 결정이 됐는데 10년간 안 했거나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몰래 살짝 해지하려면 안 되고 몇 년이 지나야 이거 없어지죠? 20년. 근데 이 상황에서 도로가 옆에 새로 신설이 큰 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뭐 하는 게 낫네? 해지하는 게 낫죠. 그럼 이 내용을 설치하려고 했던 특광 특특시군이 보고 드리게 됐어요. 국회에다가 지방의회에다가. 그래서 설치하려고 했던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결정이 됐는데 10년간 설치할 필요성이 아예 뭐 했거나 없어졌거나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의회에서 이거 해제하는 게 맞겠다. 그럼 해제 너 이거 웬만하면 해제해라 라고 해제 권고한다고 그랬죠. 권고라고 쓰고 권구로 인해다고 그랬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특광 특특시장 운수에게 해제 권구할 수 있고, 권구면 며칠래? 90일. 90일 안에 해제 권고를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안에 해제 권고 받은 특광 특특 시군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는데, 시장 운수는 윗사람이 누구지? 도지사. 그럼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해제 못하는지 6월에 소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20년이라는 시효가 너무 길어서 10년으로 땡긴 규정입니다. 몇 년이 너무 길어서? 20년. 이게 이제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규정이고, 이제 주민이 나서는 제도가 하나 나왔어요. 주민이 나서는 거는 직접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게 놨어요. 오른쪽에 가면 여기 여자의 환안에 있죠. 환안에. 환안에. 네. 환안에 보이세요? 도시공개 시설이 결정이 딱 됐는데 10년 동안 사업도 안 하면서 예산도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도 없대. 가능성 거의 없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찾아가는 거야. 도시군관리계 이반권자님 이거 해제 이반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신청받으면 검토하고 해제할지 안 할지 3월 안에 통보해 주겠다. 근데 안 하기로 했대요. 이반권자가 안 되면 윗사람 찾아가야지. 누구 찾아가야 돼? 결정원자. 결정원자님 이제 이반권자가 해제 이반 안 하니까 당신 해제 결정해 주세요 했더니, 검토했더니 이거 해제해야 될 것 같다. 그럼 해제하면 되는데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2월에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분 누구야? 그죠. 그래서 김현미 국장에게 가서 좀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해제 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봤더니 이걸 왜 해제 안 했지? 그럼 야 이거 해제하는 게 맞겠다. 그럼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하세요라고 권고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아까 지방의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나서서 해제 위반 신청하는 거죠. 적극적인 참여 절차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 땅 소유자 얘 해제 위반 신청하려면 지목이 뭐여야 돼? 그런 게 없어요. 내 청구 아니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지 대라고 쓰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는 이라고 돼 있어.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사람이지.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 뒤로 넘기면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2페이지 가세요. 자,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 맨 위에 국토종합계획이 있었는데,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왼쪽에 아까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요놈하고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군 계획 안에서 우리랑 관련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결정원자 시도지사 대장,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시장원수. 예외가 국장이었죠. 그래서 입안을 해서 자 기반인설이 결정이 딱 됐다. 결정이 되면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죠? 얘 결정이 딱 되면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얘 설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개별 집행계획 짜랬죠?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짜야 돼요. 작년에 2년 내 짜는 건데 개정된 거야. 몇 개월 안에 짜야 돼?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당신 땅 1단계요. 그럼 몇 년 안에 할 거? 3년. 당신 땅은 2단계에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공고해 줘야 돼요. 그럼 나는 2단계에 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안 하는 거네? 3년 동안 안 할 거면 조금 미안하니까 그럼 가설건축물이라도 허가해 주겠다. 가, 공, 개.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허용한댔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디였어? 기반인설 옆에 이렇게 길게 박스 하나 나온 거 있죠? 여기 이제 개정이 돼서 옆에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인데 제가 빨간 색깔 해놓은 거 있을 겁니다. 거기 보건위생시설 보시면은 요거 장사시설이라고 돼 있죠. 작년에는 이게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그리고 화장장, 그리고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걔를 하나로 묶어서 뭐로 바꿨어요? 장사시설은 시험에 언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이었는데 여기 재활용이 들어갔어요. 폐기물 및 재활용 시설로 바뀌었고, 새로 신설된 건 빗물 저장 이용 시설에서 어느 공공기관 화장실 가시면 저희 화장실의 물은 뭐 빗물을 재생하여 사용한 뭐 겁니다. 뭐 해서 수돗물 같은 거 안 쓰고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원래대로 기초화시키는 무슨 시설에 해당되는 거네?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시고,
작년에 여기 학교 옆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운동장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실 옆에 운전학원이 있었는데 운전학원도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운전학원하고 운동장하고 없어지면서 얘네들은 새로 들어온 게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도 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 보세요. 방제시설은 재 막는 거죠. 그럼 하천은 유수지는 가뭄이의 홍수야? 홍수 났을 때 물 풀어야 되잖아. 가뭄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고 저수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방제시설인데 이상하게 이게 이런 데가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왔고 방압, 방풍, 방수, 서방, 방주는 방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 그러면 넓다, 좁다.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유원지 넓다, 공공지 넓다죠. 다 넓은데 운동장이 예전에 여기 있어서 운동장을 넣어서 틀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그냥 넓다 하면 끝난 건지. 더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요거 설치하려고 할 때 쟤네들 중에 딱 세 놈이 세 분이 돼요. 도자광이라고 해서 도로하고 뭐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광장이 세 분이 돼요. 도로는 뭐 지상도로, 지하도로 해가지고 고가도로 했던 거. 그래서 다음 기반시설 중에 세 분이 가능한 시설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그럼 이 세 개 찾아야 돼요. 도자광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그래서 그럼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짜는 계획을 아까 왼쪽에 다시 가시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했죠. 시설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 짠 후에 시행자가 짜는 계획 뭐?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준공되면 공공시설 귀속시킨다 해서 여기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나서 쭉 나서 준공서 받아 끝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자세하게 쓴 게 세로로 진한 네모 박스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서 수립은 당연히 설치하려고 했던 누가? 이방권자가. 제가 아까 이거 2년 내 짜는 건데 몇 월로 바뀌었다고? 거기 빨간 색깔로 3월 돼 있죠? 여기. 못 찾아, 딴 데를. 여기. 찾았어요? 거기. 3월 내 수립하시되 수립하고 공고할 때 수립했던 특광, 특특, 시장 운수만 공고하고 3년 안에 할 거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거 2단계. 매년 2단계 검토하다가 3년 안에 할 거면 1단계라 넣어라. 그리고 나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시행자는 누가 원칙입니까? 라고 하면 잡으세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한 애가 시행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얘가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죠.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정청도 시행자는 될 수 있어요. 단 비행정청이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라가 여기 시행자에서 계속 나와. 거기 시행자 원칙은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 뭐 받은 자? 지정받은 자. 너무 도로가 길면 분할해서 해도 되죠. 도시공객 시설 그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또 시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 별이 몇 개예요? 세지를 못하네. 착시현상으로 6개로 보이지 지금. 돌침대라고 써놨어요. 별이 5개입니다. 거기 1번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요. 뭐라는 거야.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공익사업이라.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공치법을 준용하긴 하는데 뭐 받았을 때?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공치법상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니은 재결 시정 기간은 원래 몇 년인데? 1년이 아니라 사업 끝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 인접지는 이게 수용 대상 옆에 있는 땅을 인접지라고 그래요. 이거 공원인데 공원 부지로 결정이 됐는데 A 땅은 수용이 다 되고 B 땅 수용되고 남는 거고 C 땅은 여기 있는 땅이에요. C 땅을 뭐라고 부르냐? 인접지. 수용되고 남은 땅 잔여지. 둘 다 일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수용되고 남은 땅이 택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수용 청구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다 되는데 인접지는 뭐는 돼도 사용은 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수용할 수는 없다 해서 인접지는 사용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수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 건물 그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공유지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 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밟아야 돼서 안 되겠다.
국공기지는 처분하지 마시고 처분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예요. 그 남의 땅 들어가야 되니까 타인투 출입할 때 출입하시면서 출입도 가능해야 되고 소유권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 초본 열람할 때 돈 내고 무상으로 무상 열람도 되고 서류 보냈더니 일부를 안 받아요. 공시송단 인정합니까? 예, 공시송단 인정한다. 너무 길면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예. 요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빨간 색깔이. 됐고,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시면은 용도지역 있죠? 예. 용도지역 요거 썼던 거예요. 예. 오른쪽에. 요거. 용도지역이 도간농자인데 이 도간농자가 지정이 안 된 땅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미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지정이 안 된 땅은 미지정이라 하는데 미정지역은 규제를 세게 해놔야 돼, 약하게 해놔야 돼. 그럼 제일 센 놈이 자연환경 보존적 행위자를 받는다. 관리지역의 보생계 중에 세분이 안 됐대요. 미세분 됐을 때는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보존관리적 행위자를 받는다. 주상공록 중에서 세분이 안 됐대요.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존녹지. 보존녹지 행위자를 받는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키워드 몇 개 써놨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은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아파트 안 되죠. 아파트래. 그 단독주택 안 돼. 근데 다가구랑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있죠. 연립 다세대는 유, 전, 일, 녹, 보, 농. 자, 아파트는 유, 전, 일, 녹, 관, 농. 자, 일 안 된댔잖아. 이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해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너무 빨리 하니까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시험이야? 그럼 다음 주 시험이면 이렇게 하면은 시험 준비 지금 몇 개월 남았죠? 우리가 한 100일 넘게 남았나? 지금 2월달인데 200일 넘게 남았어요? 너무 빨리 했는데 네, 먼저 한 사람이 일단 장땡이야. 나중에 늦게 가서 하는 것보다 2번이라도 3번이라도 더 반복할 수 있으니까. 단독주택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어디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이 안 돼요. 그래서 유전에선 단독주택이 안 돼. 근데 연립 다세대는 단독주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이 더 있어요. 그래서 유, 전, 일, 보, 농. 자, 제가 밑줄 친 게 연립 다세대가 안 되는 땅이에요. 아파트가 안 되는 건 유, 전, 일, 녹, 관, 농. 자, 1이 안 돼. 근데 작년에 나온 게 아파트가 나왔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는 딴 거 나오겠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하는 시설 하나 기억해 두고 가셔야 돼.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하는 거 무슨 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어디서만 가능하다? 상업. 그게 국토개법의 행위제한이 들어있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별표로 따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용도지구 있을 거예요. 몇 개 나와야죠?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제한인데 예전에는 최저 높이도 있었다가 지금 최저 높이를 없앴어요. 그래서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아니게 돼버렸지. 옛날에는 고도지구가 최고고도, 최저고도로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분해요? 안 해? 안 해. 최고 높이만 제한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용도지구 중에 세분이 불가능한 용도지구는 하면 답이 고도지구가 맨날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세분 됐다가 지금 안 되니까. 출제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 시설물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3개로 구분된다. 방화는 세분이 안 되는데 방제는 세분 되죠. 그래서 방제는 시방자,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이랑 집단칠학.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에서 빨간 색깔 해놨죠. 제일 많이 물어보던 놈이 경관지구였었어요. 자시특.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용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목적이 5개야. 그래서 관산, 주목특, 관광휴양단지, 산업유통단지, 주거단지, 복합단지, 특정개발 해가지고 5개로 세분되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복합용도지구는요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작년에 얘 나왔었잖아. 복합용도지구는 기존에 일반주거인데 일반공업인데 계획관리인데 여기만 지정할 수 있어요. 다음 복합용도지구에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얘 세 찾아야 돼.
다른 데는 지정이 안 돼요. 또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 용도가 지정됐다 그러면 준주거에서 허용되는 거 허용해주겠다. 일반 공업에 지정되면 준공업에서 하는 거 허용해주겠다. 계획관리는 플러스 알파 더하기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 골라라 이런 걸 냈었거든. 그래서 대상 지역만 일단 기억해야 돼.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에 뭐가 지정이 되면 복합 용도 지정되면 다른 기능의 용도로 허용을 더 해주겠다. 단 특정한 시설 안 되는 것들만 시험 보기 전에 체크하고 외운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밑에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해놓고 대통령령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9개밖에 없습니다. 왜 지정했냐? 기존의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뭐 하거나 뭐 하려고? 강화나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 특이한 게 지역에다가 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지역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안 되지. 다 일반 상업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이란 말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지역, 지구, 지역, 구역, 지구, 구역 다 되는데 뭐만 안 돼? 그래서 지지 빼고 다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역 빼고 다 된다. 그리고 미지정된 지역은 가장 센 지역, 가장 약한 지역. 그래서 미지정됐다거나 미세분이란 말이 나오면 가장 강한 지역 적용한다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전부 다 보존자 들어가는 거라 건폐율이 전부 다 20에 용적률이 80으로 돼 있어. 만약 미지정된 지역에다가 100평인데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그러면 20평이 되는 거지. 20, 80이니까. 그러니까 20, 80까지 같이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용도지구 위에다가 지역도 가능하고 특정 지역 지정 중복지기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면서 방하지구면서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지구는 중복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지역만 안 된다 기억하시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여기 형광펜 해놓으세요. 행위제한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별표에 넣은 행위제한 보이세요? 네. 요 놈이 제일 잘 나왔는데 지구라는 거를 지정하는 목적은 기존의 이 용도지역으로 안 돼서 이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지정한 거니까 필요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국에 똑같이 규제를 하면 안 되지. 경관이라는 게 서울 경관하고 경기도의 경관하고 광주의 경관하고 다 똑같지가 않은데 규제가 똑같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원칙적인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례가 정하지 않는 게 4개 있대요. 그럼 4개를 외우는 게 낫까? 조례 12개 외우는 게 낫까? 4개. 그럼 다 조례인데 4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얼마야? 이게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때 나와요. 고도지구는 어디에 있네? 도시군관리계. 요 계획에 몇 미터라고 써 있어요. 그게 행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앞으로 개발하려면 뭐 짜야 되지? 계획으로 행위 제한하고 칠학이 2개인데 자연칠학, 집단칠학 중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게 어느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특법 받는 거고 얘는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 23번에 있어요. 그래서 요 4개 빼고는 다 행위 제한 어디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거기 들어보실래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할 때 지정하는 걸 용도 뭐라고 그러고? 지구. 요 용도지구는 9개가 있는데 경방보치기에 5개는 세분되고 벅덕방고는 안 돼요. 세분이 안 돼.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그리고 고도지구는 세분 안 되는데 세분되는 거 몇 개? 5개. 용도지구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뭘로 할 겁니까? 그럼 원칙이 뭘로 한다고? 조례. 근데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계. 예.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없으면은 다 뭐예요? 조례. 그리고 칠학이 2개로 나눠지는데 자연칠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인데 이 집단칠학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법? 개특법 받아요. 개특법 받는다.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이거 이상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네, 우리 살붙이면서 몇 번 읽어둬야지. 정의 정도는 읽어두는 거고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거 정도만 기억한다. 용도구역부터 한번 볼게요. 거기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별도로 따로 정한다고 해놨죠. 그거 개발제한구역은 시험 문제 딱 나올 게 뭐냐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지정해야 할 때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자, 시가와는 시도지사인데 이 국가기획 관련되면 그래서 국장이 정하는 게 2개였던 거예요. 도시자유는 거고 도시 거꾸로 하면 시도지사 대장하는 거고 수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권한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국장이
무자생보,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확보, 국가 보안사. 지정되면 무슨 법에서? 개특법. 도시자연국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대지행위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한다. 시가와는 시도의사가 정한 거야. 시가 이런 시가 누가 정해? 시도의사. 목적이 뭐예요? 이 시계. 목적이 뭐예요? 이 시계. 시가화 방지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시키겠다.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요거까지 해서 시효 끝난 거예요. 아까 5개 있다고 그랬잖아. 기억 안 날 겁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시효 5개 나온댔죠. 지구 단위 계획 몇 년? 3년. 제한 들어와서 착수하는 거 5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도시공개 시설 장기 미집회 20년. 그리고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5개 끝.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끝났고 바로 밑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분명히 여기서도 구역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왔죠.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개발행위 하려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만든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이 구역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시험장 가면 맨날 꼬시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강 특특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대. 도시군관리계획은 끝났잖아. 개발행위 하려다가 나온 거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다시 불러들이진 않아. 여기서 개발행위 건자가 심의만 거쳐 지정하자.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 거쳐서? 심의. 그러니까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내라죠. 돈 내라 그러면 언제 물어는 받냐 막 이래요. 그래서 의심 거쳐야 돼. 주민 의견과 심의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 봐보실까? 1.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했던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개발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죠. 주상공 녹중에 어디는 아니겠네? 녹지는 아니야. 그래서 주상공에서 야,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규모를 줄이려고 행위제한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묶은 땅인데 현재 건폐율을 줄여봤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빼기 위해서 용적률만 건드렸는데 최대 한도의 몇 프로? 50% 범위에서.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얼마 초과하는 개발 나오면 숫자 2가 많이 나온댔죠. 2란 개발 나오면 항상 2 나와요. 예. 얼마 초과하는? 초과하는 신중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담은 시킬 건데 그러면 지정 대상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니까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구역에서 뭐 되거나 해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줄어드는 지역. 숫자 나오면 몇? 2.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전체 20% 이상이거나 개발의 허가 신청 건수가 전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에 몇 프로 이상 증가되면 무조건 지정해야 된다. 지정되면 아까 계획을 몇 년 안에 짜라고 그랬는데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지구단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걸로 간주되는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기반시설 설치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걸 보겠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시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나 나올 건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정권자가 옛날에는 국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부칙 가면은 결정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바뀌었댔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뭘로 읽어야 돼?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기능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이미 도시화돼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떨어진 지역을 골라서 올리겠다는 거야. 그럼 규제를 대폭 뭐 해줘야겠네? 행위 제한을 완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땅값은 올라가. 그럼 거기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면 그 돈을 갖다가 주변에 기반시설 확보하면 되겠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정권자가 일단 거기 18년에 이미 나왔었어요.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로 바뀌었고 대상 지역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 2, 3, 4, 5, 5개 중에 뭘 주로 틀게 하냐면 자, 도심, 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 지역에 사람 바글바글한 지역, 이 철도, 역사 등 집중 정비 필요한 지역, 정비예요, 개발이에요? 정비. 개발이란 말 쓰면 안 돼. 그리고 세계 트리플 역세권 몇 킬로미터?
1km 이내에 있는 결절지에서 1km 이내. 그리고 주공이라고 그랬어요. 주거지역, 공업지역인데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니까 정비구역이죠. 예. 그리고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 이게 작년에 이 5번을 갖고 틀리겠던 거지. 예. 그래서 이게 대상 지역이고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서 그 지역을 조금 더 조화롭게 개발해서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들어간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구역은 아까 말했듯이 임의적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거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랬죠? 다 개발할 땅도 써놨는데 필수적은 정택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해제. 녹지가 뭐로 바뀌어요? 주상공. 이거는 지정을 반드시 하여한다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개발할 땅들 써놨는데 아까 개발 제한 구역이 뭐 될 때? 해제. 시가화가 해제. 도시 제한 구역이 해제. 공원이 뭐? 해제. 그럼 뭐 무슨 말이 꼭 있어야 되나?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할 수 없으나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배고파요 지금? 왜 힘이 없지? 아까 전에 달랐어. 아까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슬슬 한두 명씩 가요. 아, 내 길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지원 못해요. 못하는데 걔가 해제되니까 개발을 하는 거잖아. 개발하니까 난개발이 될까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겠다는데 나중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봤거든 저기서. 그러니까 지정되는 줄 알아. 근데 중요한 키워드는 얘였는데 얘를 보고 있으니까 녹지는 안 되는데 얘가 뭐로 바뀌니까 특성공으로 개발하니까 난개발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 바깥에 개발할 땅은 무슨 관리라? 계획관리랑 개발진흥지구 두 가지밖에 없는데 혹시 계획관리 건폐율이 얼마죠? 용적률이? 이건 우리 외우고 있잖아. 근데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하고 용적률이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그럼 개발을 진흥하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도시 바깥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누구랑 똑같이? 그래서 얘는 40하고 100으로 바뀌어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토지용계 확인서 봤는데 농림지역인데 개발진흥지구 써있으면 계획관리인 거야. 계획. 농림이라 써있어도 누가 들어있으면 개발진흥지구. 이거 좋은 땅인 거예요. 중개하실 때 만약에 이 땅 이러한 것 때문에 좋은 땅이니까 빨리 계약서 안 쓰시면 제가 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계획관리든 개발진흥지구든 도시 바깥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상에서 너 아파트 지려면 연립 지려면 얼마 이상 토지 확보할 것? 30만. 여기서 기타는 창고 아니면 공장이에요. 창고 공장인데 창고 공장은 3만 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그런데 30만 이상 확보를 하기가 힘들면 네가 3명이 뭉쳐라. 뭉쳐서 각각은 얼마? 10만. 전체 다 더해서 30만. 도로로 연결만 허용이 되면 통합해서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려고 했는데 여기가 초등학교가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기반시설 확보된 거네. 굳이 30만 이상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은 개발이 많이 안 되는 지역이라 30만 이상을 못 가져와요. 얼마로 줄여주겠다. 그래서 후레자식 뭐예요? 초자식. 초등학교 자연보전 권역은 얼마? 10만. 그리고 이 요건에 맞대 주변에 무슨 시설 들어올 수 있어야지.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면 못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 횟수 노려가 없어야 돼. 이 조건이 맞으면 도시 바깥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 줄 테니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0.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런데 이 조건이 얘는 맞는데 하나 더 들어가요. 개발진흥지구는 아무데나 정하면 안 돼요. 만약에 주거개발하고 복합개발하고 특정개발이면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 지려면은 도시 바깥에 어느 땅밖에 안 돼? 계획관리밖에 안 돼요. 도시가 단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파트 지려면 어느 땅에 위치할 것? 그래서 주복특계라고 그래요. 주복특은 어느 땅에 있어야 돼? 계획관리. 그리고 산업, 유통개발, 복합개발인데 산업이면은 공장, 그리고 유통이면 창고. 복합개발인데 주거기능 없으면 공장하고 창고야. 그럼 도시 바깥에서 도시 외의 지역이면 무슨 땅밖에 없는데? 도시 바뀌면 관, 농, 자, 관리지역이 보, 생, 개. 여기서 공장 지으면 안 되는 땅. 보존관리도 공장 지으면 안 되겠죠. 자연환경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계획관리랑 생산관리랑 농림지역 안에 지정돼야 되지 딴 데 지정은 안 되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은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듣겠지 지금. 오늘 7시까지 갑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 이거 하루에 이거 다 끝내려면 얼마나 힘든데. 창고랑 공장을 도시 바깥에서 한다? 공장을 자연환경에다 할 수가 없잖아. 여기다가 창고를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어떻게 지정해? 지정하지 마 이 뜻이에요. 보존관리도 똑같은 땅이고, 그러면 이 산업유통개발은 계획관리 아니면 생산관리 아니면 농림지역에다 지정해야 돼. 그래서 계생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 형 이름이 삼복이라고 있어요. 삼복이. 따라해봐. 삼복. 삼복이 형님 집에 계세요? 한번 해봐. 집에 계세요? 계생농. 계생농. 위에 건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산업유통개발 삼복이 형님 뭐라고? 계생농. 계생농. 관광단지는 도시 밖에 어디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광휴양개발은 도시 외에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고 됐어요. 이게 요건이에요. 얘 내면 틀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라는 문제가 아니라 틀이라는 문제라 우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봐두자 해서 거기 주복특은 어느 땅에 있어야 되고 계획관리. 삼복이 형님 계생농 관광단지 도시 밖에 어디든 상관없다.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한 적 있죠. 대체할 때는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몇 방식? 3방식인데 수용, 환지, 혼역. 무슨 단지나 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양이 많다 보니 개발법으로 뺐지만 제일 먼저 지정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은 국, 중, 공들처. 국가, 중앙, 공공기관 둘 이상 걸쳐 협의 안 될 때, 천재지변일 때. 그 다음에 그 일본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면적일 때는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협의를 좀 해줘라. 그리고 대도시란 말 나오면 인구 얼마 이상? 이런 경우는 이제 대도시장도 지정 권한을 준 거고, 국장이 정하는 거는 국, 중, 공들처.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기관 요청할 때, 공공기관 정출장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한할 때, 시도 대도시 간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재지변. 정비사업 3가지가 있는데, 정비구역은 일단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지정하는데 이거는 동네에서 하는 거죠.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유일하게 어느 분이 안 나와요? 국장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재건축하는데 국토부에서 관리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정비법에서만큼은 제일 많이 안 나오시는 분이 국장이에요. 그래서 절차는 정비 기본계획이 나와서 예정구역이 있어야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지정하면 극히열악, 주거환경 개선, 열악, 재개발, 양호, 재건축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이 돼서 현재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면 사적 개발행위하고 공적 개발행위, 이게 제가 2개로 아까 사적 개발행위 요거 있죠? 요거랑 밑에 공적 개발 밑으로 그냥 길게 쓴 거예요. 여기 하나 비교하면 국토개혁법 12문제 중에서 일단 제가 볼 때 8개를 맞출 수 있어요. 틀리라고 하는 거 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 뭐냐면 이게 제 핸드폰 화면인데요. 핸드폰 화면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자료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짬을 내서 한 1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막 이렇게 책을 보기 좀 애매하고 할 때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정, 우리 밴드를 소개시키려고 제가 여기 앞에 촬영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네이버 밴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이제 누르시면 되는데, 이 플레이스토어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 화면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제가 움직이는 거니까 누르면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여기 맨 위에다가 네이버 밴드 이렇게 치셔야 돼요. 네이버 밴드. 그러면 이제 맨 상단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돋보기 표시 있죠? 돋보기 표시 이렇게 딱 누르면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현재 깔아놨기 때문에 열기로 나오는데요. 처음 이제 까시는 분들은 설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딱 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깔릴 겁니다. 바탕화면에
초록 색깔로 이렇게 밴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를 이제 설치가 다 된 상태에서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밴드가 다 나오는 현재 홈인데, 그 중에서 여기 검색이라는 게 여기 돋보기 표시거든요. 이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면 이제 내가 검색할 수 있는 밴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밴드 검색이니까 누르시면 제가 여기다 글을 쓰시면 돼. 공수모라고,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예요. 공수모. 그 다음에 공수모라고 쳤으면 여기 이제 돋보기 표시를 딱 검색해서 누르시면, 자, 제일 위에 상단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검은 색깔 바탕에 흰 색깔 글씨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57,480명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가입하실 때쯤 되면 6만 명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누르세요. 딱 누르시면 메인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에 한 문제씩 뭐 수험생들 위해서 문제를 올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여기 보시면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오늘은 강남 랜드프로에서 모의고사 첫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이에요. 오늘 찍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자,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겁니다. 풀면, 지금 올린 지 얼마 1시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댓글 보시면 답을 막 이렇게 다셨죠. 그래서 답을 다시고 어떤 분은 3번, 어떤 분은 2번,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여를 직접 하면서 문제를 풀면 남들하고 혼자 외롭지 않고요. 그리고 남들의 답변을 보면서 오히려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공부가 또 됩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자료를 이제 매일 올리는 모바일 학습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지금 1119번이라고 나왔죠. 벌써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공법 관련된 문제가 오늘 올라갔다 그러면 누르시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해설이 쭉 내리면 올리면 여기 이제 답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나한테 되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 본인 밴드 혼자만 쓰는 뭐 중개사 밴드를 만들어서 공유하기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봐야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길게 누르면요.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공지로 등록 본문 복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본문을 아예 복사 누르시면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메모장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써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따오는 방법인데 좀 더 올리시면은 우리 이제 중개사법 교수님이 냈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법 선생님이 이제 직접 올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글 파일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요 사이트 들어가서 딱 누르시면 한글 파일에서 다운받기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은, 자,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열기, 휴대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올리기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에서 난 바로 보고 싶다 그러면 파일 열기를 누르시면 바로 파일이 열립니다. 한글 파일이. 처음에 여누신 분은 어플 연결되는 걸 다운받아라 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플 설치를 한 다음에 하시면 화면이 저처럼 한글 파일이 나오고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글씨 커진 거 보이시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요. 화면상에서 글씨가 너무 작으면 두 손으로 확대하는 건 아실 겁니다. 여기서 확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료 보시고 이메일로 보내서 내가 프린트에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활용법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론 문제, 그리고 이제 1일 문제가 뒤에 올라갈 건데, 여기 이제 1일 학습 문제 있죠? 이런 것도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요 1일 문제 학습 문제 나오고, 밑에 이재준 교수님 여기 이렇게 해서 다운받기 하면 파일 열기라고 나오죠? 바로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 자, 글씨 안 보이니까 확대해야죠. 확대하면 글씨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누르시면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체계도 강의 해놓은 게 있는데 무료 강의가 쭉 있어요. 여기 맨 밑에 가시면은 고상철 선생의 거기 체계도 특강이라고 있어요. 이거 탁 클릭하시면 제 동영상이 7개가 올라가 있는 게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리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화면 플레이 표시 있죠? 누르겠습니다. 누르시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제 목소리 들릴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나오고 들리죠? 이대로 이제 7시간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보이기만 하는 거고. 자,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확대하려면 이거 누르시면 메인 화면 크게 확대돼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밴드는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할 거 있으면 그 질문은 직접 못하지만 댓글로 할 수는 있으니까 소통하시면서 같이 짬나는 시간에 공부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과 토지 투자 개발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우리 밴드는요, 어떤 밴드냐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또는 어떠한 기초적인 실무는 좀 아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또는 중개와 관련돼서 부동산 분석이라든지 가치 분석이라든지 투자 방향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위주로 이제 우리 패널이라고 부를게요. 그분들이 자료를 토지 관련된 거, 상가 관련된 거, 경매 관련된 거 그런 자료들을 좀 올려서 여러분들 실무하는 데서 도움되도록 저희 만든 우리 밴드거든요. 그래서 365일 부동산 공부하자 해서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줄이면 이제 365 부스라고 그래요. 부동산 스터디니까 그 어플 우리 들어가서 진행하는 방법과 내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원래 네이버 밴드 다운을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 밴드 화면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밴드 요 창에다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화면창에 밴드라고 해서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365 부동산 밴드라고 그랬잖아요. 365 부동산만 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누르시면 글 나오겠죠? 여기다가 365 부동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검색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맨 위에 검은 색깔 바탕에 노란 색깔 글씨로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해요. 365 부스 나왔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처음 하실 때는 가입하기가 될 거예요. 가입하기가 될 건데 저는 이미 가입된 상태라 가입하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이 멤버가 지금 35,000명 정도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돼서 뭐 공지사항은 앞으로 뭐 강의가 진행된다거나 또 우리 계약서 쓰는 과정이 궁금하다 그러면 계약서 쓰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 공지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렸어요. 고상철 해가지고 강남 집값 핫한 뉴스 하나 올립니다 라고 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최근 바로 나온 뉴스인데요. 요거 신문을 일일이 보기 힘들면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올릴 건데 클릭을 딱 하시면 화면이 터지면서 글씨 안 보일 거예요. 그럼 확대하셔야죠. 자, 그럼 확대하시면 글씨 커지면서 역대 최장기 오르는 서울 집값에서 서울 집값 이상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신문에 뉴스가 나오거나 정보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신문 형태로 된 것들이 있으면 신문 파일 자료가 있으면 파일 자료 형태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때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입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위로 가시면 강의 이제 공지되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우리 이영삼 박사님께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정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뉴스 중에 집값 계속 뛰자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어떤 정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리시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건물 짓고 계시는데 현재 골조공사 관련된 건데 현재 24일째 이런 일이 진행됐다. 이걸 내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여러분한테 도움 되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집 짓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관계에서 현재 콘크리트 타설에서 올려서 계단 올라가는 사진들 하나씩 차근차근 올리신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게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가 철거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라든지 또 강의 관련된 필요한 내용도 있으면 여기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 쭉 올리시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정보 찾는 방법, 어떤 행정계획 발표 그런 것들 나오면 올려주는 우리 밴드이기 때문에 맨 위에서 여기서 중간에 검색하고 싶은 내용이 경매 쪽이다 그러면 경매 누르시면 검색도 또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 누르시면 최근에 이제 강의가
조성자 대표님이 강의하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게 문의가 많은데 계약서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해서 최근에 바로 강의한다는 공지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학습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참고해서 보시고 학원으로 나와서 수업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우리 365 부동산 스터디 카페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스터디 카페 그 밴드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무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지 쪽 강의 개발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